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나이는 37이고요. 네. 지금 사는 데는 충무로 쪽에 살고 있습니다. 충무로 쪽. 네네네. 네. 자, 그럼 요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연식 스포티지 NQ5 최신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비티 아래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옵션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다. 네. 네. 그럼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네. 시그니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소유 기간이 그러면 작년 언제? 작년 9월 초에 인수 받아서요. 네. 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신차로. 네네네. 그럼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죠. 근데 제가 살 때 이거 전시차로 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뭐 근데 크게 키로수는 별로 그렇게 그게 없어가지고, 네, 신차는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행 키로수가 보니까 7,099km인가요? 네, 예. 1차선입니다. 1차선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그전 차는 좀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제가 이게 첫 차예요. 인생 첫 차인가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소카만 타고 다녔고, 소카마. 네, 이 차 처음 샀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소카 타셨을 때는 주로 어떤 차를 좀 많이 타셨나요? 소카 탔을 때는 큰 차는 별로 안 탔고요. 네. 그냥 근데 진짜 이것저것 탔어요. 뭐 지프도 탔었고, 미니도 타봤고, 네, 뭐 아이오닉 전기차도 타봤고, 네. 모닝, 레이, 뭐 스파크, 뭐 다 아반떼, 타보셨구나. 소나타, 그렇게 타본 것 같아요. 오. 셀토스까지 타봤던 것 같아요. 제일 큰 차는. 그냥 뭐 소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있는 차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꼭 나는 요 차만 꼭 해야지라는 거는 없으셨고. 그냥 제가 뭐든지 다양한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타봤어요. 이것 좀 많이 타보셨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것저것 많이 다 타보셨는데 네네. 왜 하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왜 이 차를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이게 원래는 네.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를 살려고 그랬거든요. 어. 투싼 하이브리드가 제가 이제 차를 잘 모르니까 네. 외관이 또 크게 이제 퍼센티지가 있는데, 오. 투싼 하이브리드 딱 나오자마자 외관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 근데 하나 걸렸던 게 네. 내장이었거든요. 네. 내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었어요. 외장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내장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더 터치식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화면도 낮고, 그래서 근데 외장이 너무 이뻐서 그냥 이걸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투싼급을 사야지라는 생각을, 첫 차를 투싼급을 사야 된다는 거 그 전세대도 다 사려고 했었거든요. 네. 거의 진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안 샀었는데, 뭐 사정으로. 그래서 인생 첫 차는 투싼급으로 사야지 해서 투싼 하이브리드를 계약을까지 했었는데, 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반도체 파동으로 그렇죠. 제가 2월 말인가 3월인가 계약했는데 네.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딜러분도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어서, 네. 그래서 아쉽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스포티지가 새해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외장을 봤는데, 뭐 미리 말하게 되는 거지만 외장이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안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로 내장을 봤는데 네. 내장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너무 원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래서 또 실제로 가봤는데 역시나 외장은 별론데 내장은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일단 스포티지도 계약을 넣어보자. 네. 어쨌든 지금 차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계약을 했다가 딜러분이 이제 전시차가 나왔는데 혹시 사실 생각이 있느냐. 원래 사실 제가 옵션을 다 넣었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빌트인 캠을 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색상도, 외장은 제가 원한 건 파란색이었지만 내장은 사실 그 네이비 흰색 그 조합이 있어요. 예. 그게 더 이뻐서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시차도, 근데 이 좀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그 전까지, 반도체 파동 전까지만 해도 네. 전시차가 선착순이었대요. 딜러분 말이. 그 딜러분들 보는 사이트에서 재고가 뜨면 이제 먼저 클릭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반도체 파동으로 차는 급한데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스템이 바뀐 게 추천주로 바뀌었대요. 근데 딜러분들도 이 차를 딜러분당 한 차만
응모를 할 수 있대요. 어. 그래서 정말 사실 분한테만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일을 바쁠 때긴 했는데 차를 빨리 사고 싶어서 일단은 응모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당첨이 된 거죠. 대박. 그래서 이제 이 외장은 제 스타일, 제가 원했던 거고 내장은 검은색이긴 한데 뭐 빌트인캠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거의 맞는 조건이어서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2주 만에 받으신 거지? 차는요? 아니요, 제가 월요일날 당첨이 돼서 그 주 금요일인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계약은 언제 하시고? 계약이 그러니까 9월 초 9월 월요일날 계약을 해서 네. 네, 그 주 금요일에 받았죠. 오. 네, 대박. 굉장히 급하게 받았죠. 굉장히 급하게 받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외관 디자인은 어디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너무 사실 정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네. 사실 이게 상어 같은 모양이라고는 맞아요. 하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음. 데이라이트가 DRL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그렇게 뭔가 차가 더 좁아 보이는 느낌도 들고 또 그러셨구나. 앞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람하게 돼 있는데 뒤에는 또 너무 평범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조화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옆모습도 사실 이렇게 제가 너무 이게 투싼이랑 대비된 디자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투싼은 굉장히 각도지고 이렇게 그런 디자인인데 이번 차는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두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지금도 조금 있어요. 제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이제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지금도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투싼인 것 같습니다. 투싼인 것 같다. 네. 근데 실내 디자인만큼은 스포티지. 이거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진짜 정말 근데 거의 예. 100대 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극과 극이에요. 왜요? 저희 투싼은 너무 별로였네요. 네, 투싼은 진짜 이게 다 공조 버튼도 그렇고 다 터치식이고 네. 너무 이게 난잡하고 난잡해 보이고. 또 화면도 여기 위에 공조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기도 불편하고 맞죠. 시승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근데 심지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크기도 달라요. 아시겠지만 투싼은 여기가 10점 몇 인치인가 이런데 네. 이제 스포티지는 이게 양쪽 다 12.3인치고 보는 것도 위에 올라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 차를 이제 스스로 생각한 거는 차를 사실 타는 게 안에서 많이 보지 밖에서 제 차를 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운전하는 내가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스포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스포티지들 중에서도 등급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네. 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래비티, 시그니처 그래비티인데 네네. 차주님은 원래 시그니처로 하실 생각이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절충할 생각이셨는지? 저는 사실 시그니처로 할 생각이었고요. 네, 그래비티는 디자인만 다른 거긴 한데 네. 저는 좀 별로였어요. 아무래도 도심에서 더 많이 탈 텐데 네. 디자인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진짜 기존 SUV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비티를 많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훨씬 더. 네. 그냥 잘 되신 거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겸사겸사. 네. 자, 그럼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사실 기억이 안 나긴 아마 제 기억에 4,130만 원 정도인가? 4,130만 원. 네, 4,000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혹시 할인은 당연히 전혀 없으셨죠? 전시 할인도 따로 있어요. 이게 전시 할인은 60만 원만 나옵니다. 60만 원? 네, 60만 원만 되고 네. 별다른 할인은 없고요. 네네. 네. 자, 그럼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풀할부로 했습니다. 풀할부? 네. 자, 그러면은 몇 년에 월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것저것 좀 할인 받은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아마 제 기억에 5년을 했을 거고요. 네. 지금 달에 한 67만 원 정도 나가요. 67만 원 정도? 네. 보험료는 혹시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첫 차다 보니까 네. 보험료가 제가 이것저것 할인을 다 해서 KB 다이렉트로 해서 1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네네네. 사실 그 정도는 예상하셨는지 보험료 이 정도? 사실 조금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많이 나왔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첫 차고 사실 각오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실례가 좀 안 된다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 네네네. 근데 그럼 보통 세단 좋아하지 않나요? 세단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아마 차를 사면 근데 오래 타기도 할 거고 네.
굳이 아무래도 또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소카를 타보면서 물론 아. 세단이 편하긴 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시야가 위에 올라오는 게 더 편하, 음. 운전도 편하기도 하고 네. 예, 뭐 그런 또 약간 좀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이제 차박에 대한 로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썬루프도 한 거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스포티지가 좋지 않을까. 아까 좋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전부터 첫 차는 투싼급으로 사고 싶다라는 계속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로 좀 넣고 계신지. 일반유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 네. 만땅 비용. 만땅 비용이 이 처음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처음에 9월달에 아마 처음 했을 때 아마 7만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7만 얼마? 네네네. 그러면 저기 주행 가는 거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어제 저 만땅은 안 했었는데 네. 지금 아마 600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오. 670, 650, 60? 네. 만땅이면였으면 좀 한 몇 칸 정도였어요? 몇 칸 정도에서 그 정도 나온 건가요? 지금 어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네. 네네. 4칸 중에서 3칸일 때? 아니요, 네 칸 다일 때. 네 칸 다일 때? 네. 그러면 거진 그냥 10,000원당 100km 탄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긴 한데. 오.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의 10,000원당 100km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근데 그렇게 좀 타시는 것 같으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주행 가는 거리예요? 사실 근데 제가 주행 가는 걸 딱히 보진 않아서. 근데 거의 그런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거 하지 않을까? 네, 지금 제가 전체 연비 그거를 봤는데. 예, 연비 궁금해. 네, 지금 제 기억에 거의 공인연비랑 비슷하게 나요. 16.3, 16.4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로 하면은. 그래서 실제 공인연비랑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 네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시내랑 고속에서 네네.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거의 이 나들이용으로 많이 타다 보니까 데이트용으로 많이 타서 네, 그래서 거의 고속인 것 같긴 해요. 그게 거의 고속. 네네네. 이거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랑 혹시 그 차이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몇 정도 나오는 거 같으세요? 고속도로 네. 타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연비를 주유 이제 기준으로 해놓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시내를 많이 타게 되면 네.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시내를 많이 타면 어. 한 13, 10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시외만 타면 네. 제가 한번 이 차를 타고 제천이 아니라 저기 거제도 쪽 통영을 네.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그때 거의 한 23, 24까지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그렇구나. 저기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는 사실 뭐 시내에서 더 연비가 더 잘 나온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좀 반대네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딱히 차가 이제 엄청 많이 막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12, 13 나왔을 때는 네,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막 잘 나오는 건가 싶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연비와 주행 가는 거리 좀 만족하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아무래도 드시는구나. 네,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어찌됐건 네. 더 잘 나오는 차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애초에 그렇게 막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어가지고 그냥 뭐 쏘쏘하다 이 정도네. 네, 이 정도면 쏘쏘하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 주유비 정도만.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그냥 한 달에 한 1,000km 정도씩 탔다 보면 되죠. 1,200km. 예,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주유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 네, 네, 맞아요. 그쵸,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네. 하시는 것 같다. 네, 네. 자, 디자인은 아까 좀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네. 차량 밸런스, 그러니까 첫 차 느낌인데 네, 네. 많은 소카를 타시다가 네. 제가 처음 탔을 때 네. 첫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우선 뭐 고속 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게 시승도 못 하고 사버리긴 했는데 네. 그 정차를 했을 때 생각보다 꼴렁거림이 있었어요. 그 셀토스에서도 사실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코나보다는 덜하지만 네. 좀 그래도 뭔가 멈췄을 때 약간 꼴렁거림이 생각보다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 아무래도 이게 기아차랑 현대차랑 확실히 다른 게 네. 현대는 진짜 확실히 그 좀 소프트한 주행감을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네. 물침대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거에 반해서 네. 기아는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도 확실히 그게 있었어요. 뭔가 제가 투싼은 안 타봤지만 네. 뭔가 이 기아차 특유의 그 좀 단단한 그게 있구나 해서 처음에는 조금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뭐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네. 만약에 지금에서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현대와 기아. 투싼이랑 네, 예, 스포티지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저는 스포티지. 아, 스포티지? 네. 지금 그 꿀렁 그 승차감도 네네. 스포티지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네, 저 친구들, 형들이 놀리는 게 네. 저보고 이제 너는 디스플레이 보고 차를 샀냐고 이렇게 놀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전 내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장이 너무 네. 많다. 이게 뽑기운도 존재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카페를 사실 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데, 네. 저도 이제 차를 사고 나서 이제 차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는데, 네. 그 스포티지 쪽, 보면은, 그 카페 쪽에서 그런 말들이, 이게 신차다라서 그런지, 네. 이것저것 이슈가 많긴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주유구 한번 저거를 받았었거든요. 수리는 아니고 뭐 리콜 같은 걸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주유구 그 이름셈이었는데, 네. 저는 사실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딱히 타면서 저는 뽑기운이 좋은 건지 이상은 없었는데, 카페에는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이런저런 예, 소소한 것들이 좀 있다. 예, 소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게 어, 있어서 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신차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사실 한국이 테스트베드니까 네. 현대기아 테스트베드니까 사실 그런 게 항상 있어서 뭐 음. 이렇게 근데 큰 문제는 없다. 제 큰 문제는 생각에는 없다.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튜닝한 거는 따로 없죠. 예, 따로 없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네네. 처음에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편했어요. 편하도. 네, 편하고 좋고 사실 뭐 2급을 이제 소카로도 안 타봤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예, 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소카에서 타본 차 중에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이 차는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소카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네. 네, 저는 진짜 소나타를 탔을 때 소나타 그 DM5를 탔었는데 네. 그게 왜 사람들이 소나타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반떼나 이제 그런 그 급 차를 많이 네, 타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한번 그걸 탔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현대의 물침대구나. 네. 물침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래서 소나타가 이 정도면 그랜저는 어느 정도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소나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1위가 소나타. 네네. 그다음에 2위는 셀토스? 셀토스. 셀토스를 여러 번 타기도 했었는데 네. 확실히 이 급에서 확실히 이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3위로 따지자면 레이랑 아반떼? 아반떼는 네, 이게 뭐 그냥 진짜 저는 차를 거의 그냥 이동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냥 그거에 딱 그 가격대나 그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딱 맞지 않나. 베스트셀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죠. 스포티지는 순위가 몇이에요? 스포티지요? 지금 그 전체 다 했을 때요? 네. 1위죠. 스포티지 1위고. 그럼요. 네. 제 차는 1위죠. 알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네네. 어떻게 차를 처음 타자마자 바로 딱 잡으셨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소카를 타서 그런지 네. 그리고 유튜브로 막 시트 맞추는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 때로는 한 손으로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네. 네, 오른팔도 약간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 게 있긴 한데 크게 네.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왼팔 오른팔. 네네네.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제가 지금 키가 170이고요. 네. 몸무게가 지금 오늘 아침 잤을 때 여자친구 들으면 큰일 나는데 네네네. 78입니다. 78 정도. 네.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체형일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아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다. 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타는 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네. 핸들의 그립감 딱 잡았을 때 이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그립감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만족스럽고.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네. 이게 이게 막 금방 해질까봐 네네네. 이거 핸들 커버도 사볼까 했는데 네. 핸들 커버를 사실 다 많이 비추를 하기도 했었고 해서 그냥 쓰고 있긴 한데요. 네. 뭐 딱히 크게 불만인 건 전혀 없습니다. 어. 근데 지금 좀 그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보면 약간 핸들에 약간 그 잔털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네. 처음엔 없었는데 네. 몇 번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잔털들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게 위쪽에 올라와서 제가 잘 잡지도 않는. 네. 그래서 이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요거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딱히. 불만인 건 없어요.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은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것 같다. 네, 현대기아에 나오는 그냥 딱 그 무게감인 것 같고
특별히 무겁다거나 그 가볍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딱 적당하지 않나. 적당하지 않나? 네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딱 적당하지 않나? 여자분이 운전해도 네, 힘이 약간 여자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조금 같아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요것도 뭐 스포츠 모드가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스포츠 모드를 넣는다고 해도 핸들 무게감은 변화가 없는. 스포츠 모드 사실 많이 안 해봐서 네,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현대기아차 스포츠 모드 하면은 다 무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다 무거워진다.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사실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크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차이를 못 느끼겠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네. 왼팔을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네네.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 창문이 열린다거나 그런 게 혹시 좀 있으신지? 맞아요. 제가 좀 못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약간 이제 주차장에 내려갈 때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맨날 자꾸 뒷 창문을 열어가지고 뒷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좀 앞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약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진짜. 제가 좀 사실 좀 너무 예리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진짜 사실 그럼- 어제 주차장 갈 때 또 네. 뒷문을 열어가지고 또 뒷문을. 예, 약간 맞아요. 그게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메모리 시트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예. 예, 저거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위치나 편의성?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자주 쓸 일 없잖아요, 메모리 그렇죠. 시트는. 예, 뭐 가끔 정말 저는 1번은 이제 운전 시트로 하고 2번은 이제 그냥 쫙 제치는 걸로 해놔가지고 가끔 좀 이제 쉬어야 될 때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놔서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 네.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좌측은 보니까 음량 버튼, 네네. 우측은 이제 크루즈 반절 지원 버튼인데 네. 이쪽은 좀 어떠신지?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게 근데 네. 처음에 무슨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차는 제가 쏘카 타다 보니까 네. 셀토스였나 무슨 차는 이게 반대였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이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저도 그래서 약간 어색했다가 쓰다 보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자, 뒤쪽에 가서 패들 시프트 안 씁니다. 안 쓴다.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도 없다. 좀 아쉬운 거 근데 이게 네. 하이브리드긴 한데 전기차는 이게 이제 회생제동 그렇죠. 강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하이브리드라서.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 그거는 사실 크게 쓸 일은 없겠지만 뭔가 어, 전기차 모드에서는 이 패드 시프트가 회생 강도 모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딱히 없다. 딱히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깜빡이와 와이퍼 위치의 편의성 괜찮으신지? 예, 뭐 딱히 문제 없고. 다 똑같아서.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계기판인데 네네. 계기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기판이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 네. 높이도 좀 중요시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았다? 생각보다 이게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지금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김한용 씨, 모카 김한용 님이 얘기했었나? 네. 이 핸들 안에 화면이 딱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차는 그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 키에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거의 다 눈에 들어와서 네. 크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기판도 매우 만족스러워. 네, HUD 있죠? 없습니다. HUD 없나요? 네, 셀토스에도 있는 HUD가 스포티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잠깐만. HUD가 없어요. 그래서 네. 네, 저도 근데 쏘카 타면서도 한 번도 HUD를 못 써봐서 뭐 그게 말씀드리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네. 자, 모니터인데 모니터 네. 보니까 순정 내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순정도 쓰고 뭐 팀앱도 쓰고 쓰고, 거의 팀앱 아니면 순정인 것 같아요. 네. 요 내비에 대한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뭐 사실 네.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긴 하는데 근데 가끔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경로로 안내해주긴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모든 내비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고 근데 순정 내비를 쓸 때 장점이 사실 팀앱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사실 팀앱을 쓰는 이유는 네. 정말 이제 가끔 너무 막히는 도로라든지 엄청 빨리 가야 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네. 이제 팀앱이 이제 자동차 보험 할인이 되니까 그렇죠. 예, 순정 내비도 되긴 하는데 퍼센티지가 팀앱이 더 높았어요. KB 다이렉트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앱을 좀 썼던 게 있긴 한데 그 순정을 쓰면 이제 장점이 네. 순정을 쓰면 장점이 이제 일단은 이게 화면에서 이제 내비 길이 보이니까 화면에서. 그 운전 환자 화면에서 이제 그 요약된 경로를 보여줘도 그게 또 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를 탔을 때
아마 2차 등급부터 그 전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속도 제한 카메라가 나오면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 크루즈를 켜놨을 때 네네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좀 많이 쓰진 않았지만 네, 저는 속도를 준수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좀 편한 게 있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웬만하면은 거의 순정 내비를 써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인터페이스도 다 괜찮고. 인터페이스는 아무래도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좀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이런 AP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폰을 쓰는데 이제 에어플레이 아니 그 애플 플레이 카플레이가 훨씬 더 깔끔한 건 있죠. 근데 이것도 이런 운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막 조작을 할 때 생각하면 또 각각 장단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또 근데 이게 좀 단점인 게 네. 그 카플레이를 하려면 유선 연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은근히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핸드폰을 꽂고 뺏고 하는 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순정 대비는 그냥 바로 키자마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정 대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밑에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괜찮으신지? 비상 깜빡이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고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네. 제가 사실 지금은 뗐는데 여기다가 제 그 맥세이프 충전기를 달아놨어요. 네네. 근데 이게 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눌러야 될 때가 가끔 있어서 그거 있긴 한데 근데 이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다 공조기 쪽인데 보니까 여기도 다 터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이얼 저기 돌리는 거 빼고. 맞아요. 여기에 대한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좀 괜찮으신지, 이런 뭐 터치라든지.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스포티지를 고른 것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투싼은 이게 버튼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뭘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K8이랑 그다음에 EV6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랑 동일한 거여서 그래서 너무 편해요. 사실 뭐 저는 사실 지금 그 이게 이제 그 내비 버튼이고 공조 버튼인데 그건 저는 그냥 거의 공조 버튼으로 고정을 하고 쓰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깔끔하고 필요한 내가 원하는 버튼들만 딱 그때그때 내놓을 수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진짜 이거 개발하신 분은 진짜 기아에서 큰 상을 줘야 되지 않나. 상을 줘야 되잖아. 네. 근데 주행 중에 버튼을 눌렀을 때 약간 잘못 누른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뭐 주행 중에 사실 크게 이거 건드릴 일도 없고, 그렇죠. 예, 뭐 특히나 뭐 공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게 다 터치가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순정 내비 쓰면 이제 또 버튼으로 다 조절도 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주행 중에 막 이거 터치를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공기청정 모드가 하나 보이는데, 네네네. 실제로 효과가 좀 공기청정이 잘 되는 것 같으신지? 그거는 뭐 되는 거겠죠? 되는 거겠죠. 되는 거일 네. 것 같고, 근데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네, 뭐 또 실내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게 뭐 다 소용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봤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에어컨 필터만 좋은 거 갖다 끼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버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 기어부가 다이얼인데, 네네네. 일단 다이얼 쪽에 있는 버튼버 위치나 편의성 좀 어떠신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아무래도 뭐 현대의 그 버튼식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고. 버튼식보다는 다이얼이 낫다. 버튼식. 네네. 이게 D를 놔야 되는데 혹시 뭐 중립을 놓는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있죠. 이제 좀 운전 주차를 할 때 이제 D랑 그 후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이 다이얼을 시키다 보니까 가끔 이거를 브레이크를 넣고 돌려야 되는데 그게 가끔 안 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정말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뭐 제가 브레이크를 안 누르고 한 거죠. 그래서 제 잘못이라서 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처음에는 있었다. 종종 있었다. 종종 있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냥 감으로 됐겠거니 하는데 가끔 불안한 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돌리다가 보면 내가 덜 돌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그런지 이걸 제가 엄청 확 돌려요. 이게 D는 오른쪽에 있고 R은 이제 후진은 왼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세게 돌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가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일단 드라이브 모드가 핸들에 없고 기어부 밑에 있네요. 네네네. 어떠세요? 이거 괜찮나요? 뭐 사실 뭐 드라이브 모드도 크게 바꿀 일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그래서 딱히 바꿀 일이 없어서 바꿀 일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죠. 가끔 뭐 이제 이렇게 가끔 뭐 스마트로 바꾸긴 하는데 장거리 같은 거 갈 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딱히 바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여기는 엉따, 핸따가 이쪽에 있는데 네네네. 여기는 괜찮네요. 핸따 사실 핸들 쪽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에 그 제가 아예 그거를 해놨어요. 그 온도에 따라서 엉따나 그 핸따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게 돼요? 예, 그게 되기 때문에. 오, 대박. 오, 대박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냥 네. 제가 사실 제 거를 키고 끄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온도 되면 예, 핸들 뭐 해주고. 여름에도 정말 내가 너무 그냥 에어컨 틀면 얘가 자동으로 이 통풍 시트 나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누르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이것도 안 뗐어요. 그니까요. 예,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저는. 쓸 일이 없어서. 예. 네. 그거 좋은 꿀팁이다. 그거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네. 예, 내가 원하는 온도에 세팅이 다 되는. 맞아요. 그래서 뭐 공조 버튼도 이게 오토가 있으니까 사실 건들릴 일도 거의 없고.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크게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쓰지 않는 것 같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네. 물침대는 아니고 조금 스포츠함이 좀 있다. 네, 기아차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 딱 그 느낌. 그 느낌. 네, 단단한 느낌.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다. 네네네네. 자,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맞아요. 승차감 관련돼서는 크레임 받으신 적은 네, 딱히 없는 것 없었던 같고요. 것 같고. 예. 네. 다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자리도 또 넓어서 어. 다들 처음 타봤을 때 근데 그 얘기는 했었어요. 어떤 거? 생각보다 넓다. 생각보다 넓다. 네, 생각보다 넓어서 그래서 다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사실 뭐 스포츠 모드를 놓든 안 놓든 승차감이 더 딱딱하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다. 네, 사실 스포츠 모드는 뭐 제가 이렇게 운전을 막 과격하게 막 주행을 막 즐기긴 하지만 그렇죠. 막 그렇게 하진 않아서 딱히 모르겠었어요. 가속력인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속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언더길도 그렇고, 네. 네, 언더길도 그렇고 근데 조금 이제 가끔 뭔가 반응이 늦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긴 한데 반응이요? 예, 근데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고. 무슨 반응? 엑셀 반응? 엑셀 반응이. 네, 엑셀 반응이 조금 뭔가 늦을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다. 나는 밟았는데 약간 0.0001초 정도가 네, 맞아요. 예, 그냥 그 정도. 그 정도가?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V 모드랑 그 다음에 그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가 사실 왜 에코 모드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내 주행이나 이렇게 막히는 거 이런 거 많이 할 때 네. 그 모르겠는데 뭔가 그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에코 모드보다 스마트 모드가 더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가끔 느끼는 게 뭔가 에코 모드면 뭔가 더 적극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고 연비를 더 적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아요. 그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전기 모드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지 않고. 네. 근데 뭐 이건 스마트 모드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제가 처음에 탔을 때는 이게 30km 이하에서만 전기를 쓰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고속에서도 쓰는 것 같고. 고속에서도? 네, 그러니까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좀 그리고 그리고 또 전기를 뭔가 여태까지 제 느낌을 보면 대충 많이 쓰는 경우가 이 전기도 4칸이 있는데 최소한 2칸을 얘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기 모드를 적극적으로 좀 안 쓰는 것 같고 2칸을 넘어서서 한 3칸쯤부터 이제 뭔가 약간 적극적으로 쓰다가 약간 이걸 반복하지 않나 라는 게 약간 여태까지 제가 타봤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느낌인 것 같다. 그래서 전기 모드는 진짜 뭐 예를 들어 80km에서도 그냥 막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멋대로인 것 같아요. 지멋대로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느낌이겠지만 한마디로 뭐 그냥 운전자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꿈속에서 네. 이거 최고 속도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야 뭐 150도 밟죠. 150? 네, 뭐 140, 150도 밟죠. 네. 그러면 15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꿈이라 그런지 아주 편안했습니다. 몇 편안했다? 뭐 편안까지는 아닌데 크게 불안하진 않다. 크게 불안하진 않다. 네, 그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러웠죠. 네. 그럼 반대로 이 차의 제동력은 좀 어떠세요? 제동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불만 가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단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단단하다라기보다는 꿀렁거림이 오히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 써서 그런지 더 미리 밟는 경우도 있고 더 조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크게 불안한 적은 없었어요. 거의 불안한 적도 뭐 없고. 확확 꺾이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크게 뭐 불안하진 않다? 그럼 불안하지 네, 않다.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 사실 뭐 이게 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는 것 같고. 전혀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또 뭐 약간 저는 처음에 사실 걱정했던 게 제가 이제 소카나 이런 거 탔을 때 네. 소카는 아니고 이제 저희 법인 차량 중에 아이오닉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차를 샀을 때 사실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이제 기름과 전기를 오가는 그 순간 타이밍이 그렇죠.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게 이제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이게 하이브리드 차들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뭐 투싼 처음 나왔을 때 타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또 차를 타고 그거 저도 한동안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기아랑 그 기름이랑 전기 가는 걸. 네. 근데 진짜 정말 이 화면을 보면서도 느끼질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기름인가? 아닌가? 전기인가? 막 이 타이밍이 진짜 모르겠어요. 소리도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소리는 그러니까 뭐 신경 쓰면 나죠. 신경 쓰면 나긴 하는데 거의 나지 않는다. 거의 나지 않는다. 네, 이게 근데 사실 운전하면서 그렇게까지 느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 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굳이 막 그렇게 전혀 지금 기름인지 전기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모드별 변화인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와 네네네. 에코와 컴포트와 스포츠. 아니 이름.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스포츠.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네네. 차주님은 이제 보통 스마트를 좀 많이 넣고 주행하시는지. 근데 이게 스마트를 놓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 에코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스마트를 하고 싶긴 한데 자꾸 까먹죠, 사실. 처음에는 그걸 바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 타면 빨리 가야 차를 타는 이유가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비 찍고 빨리 가기 바빠서 그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에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로 많이 하신다는 거.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요거는 뭐 사실 이질감도 전혀 없고. 네, 맞아요. 크게 뭐 그게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고. 스피커인데요. 네네네. 스피커가 옵션이 들어간 크렐. 네네네.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좀 어떠신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근데 크렐 아래뜨급을 못 들어봐서 이 스포티지에서 잘 모르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쏘카 탔을 때 느꼈던 스피커들보다는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 네,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극찬까지는 아니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끼어서 사실 막 그렇진 않은데, 근데 뭔가 딱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쩐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사람 태워봤을 때 생각보다 넓다. 네. 등받이 각도도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고. 헤드룸도 그렇고. 뭐 뒷자리도 또 뒤로 또 2단계인가 3단계까지 또 뒤로 젖힐 수 있어서. 좋다. 네, 그래서 뒷자리 타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타신 분들 중에 많이 태우진 않았지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차박 용품을 사면서 차박 용품을 이제 트렁크에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좁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있긴 한데 뭐 스포티지나 투싼급에서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나. 네네. 자, 그리고 당연히 2열 폴딩도 가능하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차를 또 타시면서 또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폴딩하면 평탄화가 되죠, 갈아서? 안 됩니다. 평탄화는 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투싼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은 완전 플랫하게 되는데 투싼 하이브리드부터 이게 플랫하게 안 되거든요. 약간 각도가 생겨요. 왜 그래요? 그게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에 그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들었고, 기아는 스포티지는 왜냐면 제가 알기로 모든 차량이 풀플랫이 안 됩니다. 약간 각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매트 깔면 괜찮은 거죠? 네, 매트를 깔면 괜찮긴 해요.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네. 실제로 차주님 차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고 차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피크닉 정도? 정도로 해서 별을 당포성이라고 별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누워서 봤었는데 그거 나쁘진 않았어요. 이것도 근데 차박
잡박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잡하기 근데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네, 그 막 엄청 편할 것 같진 않고. 네, 이게 아무래도 뭐 내리고 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것 같다. 근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 네, 나쁘지 그 정도.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스포티지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랑 요 공조 장치 조작하는 거라든지 이게 사실 그 소렌토도 이게 2급 이게 아니라서 네.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크고 이게 딱 지금 기아에서 제 생각에는 다 이제 이걸로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뭐 K8이나 EV6나 스포티지나 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 나오는 모양 이 모양으로 나오고 있을 건데 이 디자인이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게 다 마음에 들어서 내장 아까 말씀드린 뭐 운전자는 사실 안에서 가장 운전을 많이 할 텐데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내장 디자인은 최적이지 않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또 네.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인 경우에는 네. 뭐 진짜 이 전기랑 그 기름이랑 그 전환했을 때 차이도 모르겠고 네. 예, 뭐 연비도 사실 그 가솔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공인연비 나오니까 16.3, 4 정도인데 사실 16.34도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네. 다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솔린이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다 놀라서 그래서 괜찮지 않나. 지금 뭐 다들 이제 전기차냐 지금 대세는 하이브리드긴 한데 네.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스포티지 정도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반절 주행 예. 써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시내에서도 써요. 굉장히 자주 잘 쓰고. 잡아주고 크게 불편함이 없다. 네. 그럼 뭐 네, 차선 유지도 그렇고 뭐 이게 HDA1인데 뭐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시내 주행 하다 보면 이제 급정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 이게 뭔가 좀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네. 물론 얘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좀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반자의 주행 이거 켜놨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이거 켜놨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멈추는 타이밍이 너무 좀 급작하게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때는 좀 불안하긴 해요. 그때는. 네. 자,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 당연히 있죠. 네네, 있습니다. 혹시 효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아직까지 효과는 잘 있긴 한데 네.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발생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막 엄청 그런 건 모르겠고 근데 어찌됐건 편하긴 편해요, 확실히. 편하게. 뭐 후방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같이 뭐 주차장에서 나갔을 때가 특히 이제 뭐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얘가 그렇죠. 알아서 멈춰주고 전방에서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서 멈춰주고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좀 이게 어떤 걸 한번 경험했었냐면 이제 아는 친구랑 가다가 이게 급정거할 때 느낌이 좀 되게 나빠요. 뭔가 운전석하고 보조석 아래에서 뭔가 팍 걸리는 느낌. 뭔가 네. 아래에 뭔가를 깔았다? 네. 약간 뭔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골목길에서 나가는 중이었는데 네. 이게 뭔가 정말 팍 멈춰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뭐 강아지를 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조석에 탔던 친구가 자기 생각에 아마 아까 그 골목에서 나갈 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 아주머니를 보고 멈춘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암만 그래도 이게 너무 팍 멈추는 느낌이 뭔가 좀 헷갈린다? 그래서 좀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지턱을 넘으면서 아래 뭐가 있었는데 그거에 걸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팍 멈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알아서 잘 멈춰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반절 중에서 앞차가 급정거할 때는 조금 느린데 네. 그렇게 사람 골목길 튀어나온 건 너무 빠르고 네네, 맞아요. 차라리 빠를 거면 같이 빠르던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HDA1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또 깜빡이 켰을 때 네네네. 계기판에 나오는 네네네. 사각지대. 예. 그건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최고죠. 최고다. 왜냐면은 이제 시내 주행할 때 가끔 우회전 할 때가 특히 걱정인데. 그렇죠. 요즘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막 살살 가시는데 아무리 물론 제가 신경을 쓰지만 이제 막 이 사이사를 막 오시니까 저 우회전 할 때
그 사이드미러도 보지만 화면은 꼭 봐요. 그것 때문에 이 사이드에서 요 화면을 봐가지고 그 오토바이 오는 걸 확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신경을 써서 여기 나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야, 만약에 없었으면 정말 불의의 사고도 그럴 수도 있지 발생할 않지 수 않을까. 왜냐면 정말 사이드미러에서는 안 보였는데 안 보이는 화면에서 거?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옵션이나 기능적인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뭐 그거 외에 이것도 장점인 것 같다 있나요? 아, 카플레이. 물론 카플레이, 네. 유선이지만. 유선이지만. 네. 그리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쵸. 뭐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반대로 이 차의 단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외관 디자인. 네. 그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단점이? 단점이요. 네, 단점을 거의- 다들 재밌어 하시겠죠? 네. 단점은 지금 뭐 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는데 네. 이게 딱 맞거든요. 시각 네. 공간. 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 무선 충전이 되긴 하는데 네. 거의 잘 안 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맥세이프를 달게 된 이유가 어. 이게 제대로 인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지금은 정말 운 좋게 잘 이렇게 되긴 한데 네. 진짜 복불복이에요. 어떤 때는 계속 깜빡거리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그냥 충전기를 달자라고 해서 사실 단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게 너무 좀 인식이 잘 안 된다. 인식이. 예, 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단점 같은 거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딱히 제가 봐도 단점이 아마 많아요. 뭐 블랙 하이그로시 가면 먼지가 많이 낀다. 뭐 그 정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거는 뭐 기아의 사랑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아쉬운 점이 좀 있나요? 아쉬운 점? 아쉬운 차량 관련해서요. 네, 이 차량에 대해서 아쉬운 점, 단점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차량 관련해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네, 딱히. 이게 뭐 그때 뭐 다른 차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밖에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외장이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창문과 창문 사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이 아래는 이 차 하부는 블랙 하이그로시 이렇게 이쁘게 해놨으면 위에도 또 블랙 하이그로시 해주지. 그렇죠. 예, 그걸 왜 안 해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좀 아쉽기는 하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나머지는 뭐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다. 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네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색상이나 등급이나 차량이나 뭐 가격 대비 선택이나 있나요? 뭐 일단은 제가 뭐 전시차를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 네. 역시나 빌트인 캠은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고. 빌트인 캠. 네. 제가 알기로도 근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그 뭐지? 빌트인 캠만 따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이. 다른 뭐 차종들은 이제 빌트인 캠 선택 안 하면 뭐 못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다행히 기아 스포티지는 엄청난 옵션질 중에서도 빌트인 캠은 그래도 따로 빼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저도 처음에 사실 빌트인 캠만 썼다가 아무래도 소리도 녹음이 안 되고 화질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저도 따로 사서 달았는데 네. 그래서 빌트인 캠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빌트인 캠 정도.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샀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그 전륜밖에 없었어요. 네. 사륜 옵션이 없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게 생겼거든요. 최근에요? 네, 하이브리드 4륜이 인제 생겨가지고 네.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4륜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나. 사륜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비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있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좀 안정성이 좀 안정성이 아무래도 그리고 그 4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셀토스도 있고 제가 알기로 스포티지 기름 그 가솔린이랑 디젤에도 있는 게 네. 드라이브 모드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스노우 모드랑 아마 네, 스노우 모드, 뭐 데저트 모드, 세 개가 더 있을 거예요. 뭐 네. 그 하여튼 그런 좀 오프로드 성향이 있는 그게 있는데 네. 제가 셀토스 그 소카를 탔을 때도 네. 스노우 모드로 종종 썼었거든요.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스노우 모드를 하면 차체가 좀 무거워지고 좀 더 이렇게 단단해져서 좀 더 이렇게 눈길을 잘 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샀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없지 했는데 하이브리드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뺐을까? 이게 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자, 만약에 차주님께서 4륜하고도 선택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차주님은 4륜으로 가셨겠죠? 아마도 이게 뭔가 이게 눈길이나 이런 걸 그렇죠. 생각하면은 하면은 4륜이 그래도 낫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스노우 모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아마 만약에 4륜을 그때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4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히 후회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빌트인 캠 정도 네. 노하우가 있고, 보증기에 내에 수리하신 게 있다면 아까 주유구 네, 그건 뭐 리콜 하는 거라서. 네. 리콜 이후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없으시고.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기아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어떻게 한 번 가보긴 했는데 네. 되게 친절하셨고 괜찮았던 것 괜찮았던 같아요. 것 같다. 자, 첫 차를 또 이 차를 또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고, 네네네. 내가 과연 차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소모품이라든지 뭐 등등등. 네네. 차주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어디?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디? 하이브리드 차가 사고가 나면 네.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네. 하이브리드 차 입고시킬 수 있는 오토큐가 따로 있대요. 아. 근데 그게 몇 군데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차주분이 얘기하신 게 이러려면 내가 기아를 뭐하러 선택했나. 그러니까 현대 기아를 선택하는 저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정비 편의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별로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어. 라는 걸 좀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아까 리콜 받았을 때 네. 이 오토큐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네. 문자 메시지로 온 말은 그 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된다 네. 라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네. 내가 리콜을 선택하는 거면 당연히 리콜 그렇죠. 뭐 이걸로 해서 예약을 한다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결국엔 그냥 제 집 근처에 있는 오토큐를 제가 검색해서 그냥 전화로 예약을 했어요. 전화로.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불편할 일인가? 말은 앱이나 어플이나 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네. 뭐 카페에서도 그렇게 예약하신 분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불편해 어떻게 예약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버렸습니다. 전화를. 그래서 물론 굉장히 직원분들은 친절하시고 편하긴 했지만 이게 근데 이렇게 좀 안내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차에는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네,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뭐 이 정도면 그냥 딱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네, 그 원하시는 기능이 다 있지 않나. 다 있지 않나. 옵션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싼과 동일 등급인 투싼과 스포티지라면 저는 스포티지를 추천드린다. 네, 라는 게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투싼을 샀으면 역시나 난 투싼을 추천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실내 왜냐면 아까 말한 실내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주위 반응인데요. 네네네. 스포티지 사시나 주위 반응. 일단은 여친님의 반응 어떠셨는지. 여자친구는 근데 또 네. 동일하게 이제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봤을 때 네. 스포티지가 더 좋다고 했어요. 오히려? 네, 외장이 스포티지가 훨씬 더 이쁘다. 그래서 그래? 막 해가지고 네. 그게 좀 있었고 뭐 여자친구도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위 반응. 여친님 위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잘 샀다. 네,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고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네, 다른 사람들은 저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장을 다 이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되게 투싼이 좀 멋있긴 한데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앞에 그 있잖아. 약간 무슨 그랑조 같은 약간. 그래서 저거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차 너무 예쁜데, 근데 혹시 주위에서 네네. 투싼 사시라는 분도 혹시 좀 계셨나요? 예전에 저희 회사 팀원분이 투싼을 예약하시면 저랑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투싼을 예약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내장이나 이런 걸 보고 근데 내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앞만 봐도 스포티지다. 외장은 물론 투싼이 너무 이쁘지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때도 근데 사실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동시에 계약한 상황에서 말은 이제 먼저 나오는 차를 타겠다라고 했지만 내심 그래도 스포티지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도 스포티지 사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분은 결국에는 투싼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투싼이 더 마음에 드신다고. 투싼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갑자기 이 전방이나 이런 게 뭔가 가까이 붙으면 이제 서라운드로 바뀌는데 네. 시내 정차를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제가 카메라에 이물질이 묻어서 그런가 해서 그렇죠. 깔끔히 닦았는데도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귀신인가 막 이랬는데 네. 이게 가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반응은 뭐지? 그분 빼고는 대부분 다 매우 네, 잘 샀다. 다들 그렇고 뭐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내장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급에서 있을 수 없는 이게 있다 보니까 다들 이거 보면 놀라더라고요. 오진다. 진짜 멋있다. 네, 제가 아는 형도 네. 사실 이렇게 크게 이런 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한테도 제가 스포티지 계약했다라고 했을 때 축하한다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톡이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회사 동료분이 스포티지를 뽑으셔서 네. 그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이 디스플레이나 내장이 너무 이 형한테 자기 취저였나 봐요. 그래서 네. 형이 너무 격하게 야 너무 좋더라 진짜 이야. 너 진짜 너무 부럽다 그래가지고 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차감인데 네네네. 하차감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하차가 생각해본 적이 없긴 한데 네네. 근데 하차가 작년에 느꼈어요. 왜냐면 스포티지가 워낙 그때 안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뭔가 사람들도 저거 새로 나온 거네 말하면서 보시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길거리에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자, 에피소드는 뭐 아까도 너무 많은 말씀을 딱 해주셔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점은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진짜 네이비가 취저였다. 그래서 네이비가 좀 그 유행을 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물론 저도 지금 검정색도 너무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은 바깥에 파란색이고 안에 파란색이었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내장은 꼭 그 웬만하면 아니지만 네이비를 한번 보시고 네이비를 선택하시면 좋지 않나.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저는 아무래도 좀 맥시멀리스트라서 그런지 네. 웬만한 빌트인 게임 빼고 모든 옵션은 추천드린다 라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썬루프는 제가 이제 첫 차는 넣었다가 다음 차에서 안 넣으신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썬루프 열고 운전하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나도 스포티지 사고 싶어 등급 추천 좀 해줘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똑같이 그냥 풀옵션에 시그니처에 그냥 빌트인 캠만 빼고 다 넣어라. 아니면 아니다, 야, 내가 타보니까 굳이 시그니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만 넣어라 든지. 저는 뭐 굳이 안 넣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넣고 쓰는 게 낫다라는 주의여서 빌트인 캠 빼고는 빌트인 캠 빼고는 이거는 아니다. 네, 빌트인 캠은 진짜 아니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사실 투싼이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셨고. 네네.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사실 뭐 말씀하신 제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실 굳이 이 차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저야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로망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긴 했지만 뭐 혼자 운전을 많이 하신다라거나 뭐 그런 식 경우라면 사실 굳이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은근히 또 이 차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 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차도 생각보다 크고 이 차가 거의 이전 세대 소렌토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물론 향후에는 이제 많이 쓰겠지만 너무 큰 차를 산다는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타실 일이 많으신 분이면 굳이 이 차를 사실 일은 없지 않나. 없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일명 원래 스포티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소형인가요? 중소형 SUV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중소형 SUV에서 제 생각에는 킹왕짱이다. 네, 그래서 특히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가 지금 연비도 그렇고 지금 이 중소형 SUV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차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싼보다 더 좋다. 투싼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생각에.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4.5점인 것 같아요. 4.5점? 네. 마이너스 0.5점은 외관인가요? 요즘은 그쵸. 외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운 점들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투싼의 외관에 스포티지 실내 들어갔으면 정말 그랬으면 100점 만점 200점. 네, 그랬으면 진짜 웃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웃돈 주고 샀을 거다. 네.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스포티지 과연 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2번 할 차는 아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걸 좋아해서 만약에 다음 차를 산다면 좀 이제 다른 차를 한번 다른 차. 네, 아마도 다음 차는 전기차로 사지 않을까.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한다면은 뭐 여기 웃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로 산다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봤을 때는 네. EV6가 가장 높을 것 같긴 한데 EV6 아니면 뭐 GV60? GV60.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EV6가 1순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빠졌다, 이거 말 못했다 혹시 있나요?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그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OTA가 다 돼요. 정말요? 네, OTA가 다 돼서 그리고 OTA가 돼서 이제 업데이트가 뜨면 공지가 뜨면 네. 알아서 제가 차를 운전을 멈추면 지금 주행을 끄면 물어봅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있는데 네. 업데이트를 하시겠냐 네네. 라고 하면 저는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냥 내리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나중에 제 어플로 연락이 옵니다. 업데이트 다 됐다. 오,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뭐 그거는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OTA가 되면은 네네네. 뭐가 좀, 선생님 이 차 OTA 몇 번 버텼어요? 지금 그 현대 기아가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게 네. 일명 표준형 오토블루 세대인데 네. 표준형 5세대 Y드라고 해서 네. 이게 1년에 4번 됩니다. 한국은 1년에 한국은 4번 되고 그건 다 무료고요. 다 무료고. 그리고 또 그 생각나는 게 그 기아 그 네. 레드 멤버스 말고 뭐지 기아 커넥트? 기아 네. 커넥트 서비스가 네. 제가 알기로 5년인가 7년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 친구 말로는 네. 한 1년인가밖에 무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네. 5년인가 무료로 해줘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특히 추가 비용 아마 5년이니까 네. 5년 안에는 네. 중고로 팔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면은 뭐 내 돈 들어갈 일이 없다. 근데 기아 파이낸트도 제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쓰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가끔 뭐 이제 그 차를 잠금을 안 해놓고 가면은 그쵸, 그쵸. 알아서 잠금 안 했다 할 거냐. 그리고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아까 빨리빨리 출발해야 될 때 기아 커넥터로 미리 전송을 해놔서 쓴다든지 뭐 차량 상태도 알 수 있고 이러니까 괜찮네요. 저는 자주 쓰고 있어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지 않나. 근데 OTA는 사실 테슬라 OTA는 됐다 하면 바로 뭐가 막 좋아지고 바로 딱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비게이션의 이런 제가 알기로는 뭐죠? 이 시스템 안에서만 바뀌는 거라서 막 차량 주행이나 이런 게 특별히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뀌어도 뭐가 더 좋아졌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많이 없죠. 최근에 제가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건 주행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찍으면 예전에는 이게 딱 2개만 나왔어요. 2개만 나왔어서 그 사전에 설정돼 있는 그쵸.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추가된 보니까 또 추가가 또 추가가 돼서 뭐 느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길이 빠른 길이 있고 경제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제 무료 도로가 있어서 티맵처럼 이렇게 나오구나. 그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되게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끝? 이거 요즘은 모르겠는데 대우차가 예전 대우차 사신 분 말로는 저 내비게이션이 그 업데이트가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SD 카드를 사서 넣어야 된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이게 지금도 이 내비게이션 옛날 내비게이션도 USB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이 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좋다라는 거 정보가 있었어요. 자동으로 맵은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빼서 항상.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제 네트워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업데이트 해준다. 그래서 이번 3월 말에도 아마 또 이제 될 거예요. 이제 1,4분기 매 분기마다 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끝. 네, 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끊을게요. 네. 네네.
예. 뭐가 또 빠지셨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불편한 게 생각해보니까 예. 장점은 하나는 예. 오토홀드가 있는데 오토홀드가 셀토스가 네. 오토홀드가 시동을 끄면 또 꺼지고 키면 계속 자동으로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차는 그게 필요 없어요. 오토홀드를 한번 설정하면 계속 온이 돼 있어서 타고 내릴 때마다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게 또 단점은 네. 그 주행 보조 장치 중에 저희 핸들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핸들 유지하는 것도 꺼져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항상 웬만하면 오늘 하고 싶은데 네. 그 옵션이 없어가지고 네. 그게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요.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 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바로 알겠습니다. 또 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가 또 생각나셨다. 예. 자꾸 붙이게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기아 커넥트 많이 쓴다 그랬는데 네. 기아 커넥트로 제가 원래 이게 주소를 찍어서 보낸 전송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전송된 주소가 여기 최근 목적지 안 떠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좀 이게 최근 검색한 건데 왜 그렇죠. 여기에 최근 검색지 있으면은 또 누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네. 이게 또 앱에서 관리되는 네. 최근 이 즐겨찾기랑 내비에서 관리되는 즐겨찾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앱에서 내비에 있는 즐겨찾기들을 수정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굳이 뭐 앱에서 또 막 따로따로 막 등록해가지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게 들 때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생각나시면 편하게 알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가 또 생각났다. 자꾸 예. 덧붙이게 되네요. 괜찮습니다. 네, 주차장 나가면 생각나는 건데 아시겠지만 저공해 차량은 50% 할인이 돼서 그게 좋긴 한데 근데 네. 단점은 네.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뭐 사람분 계시면 뭐 그냥 편한데 네. 요즘은 무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굳이 호출을 눌러서 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할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그게 좀 너무 귀찮을 때가 있긴 해요. 물론 할인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주차장 어플을 웬만한 거 다 깔아서 웬만한 거 다 인증을 받았거든요. 미리 인정을 받으면 할인이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어제도 사실 그랬거든요. 어제 AJ 파크가 또 그랬어가지고 심지어 거기는 직원분이 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라고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공해 차량으로 할인하시면 돼요 라고 네네. 했더니 그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끝. 네네, 끝입니다.